엄마 사랑해.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 조세현. 조금 특별한 촬영을 위해 부지런히 셔터를 누르고 있다. 오늘의 첫 주인공은 한부모 가정 별이네다. 김치. 잘했어요. 한번 더. 이번에는 예쁜 쌍둥이 자매를 입양한 아름다운 가족이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전부 다 엄마 시켜볼게. 엄마.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잘 받을 줄도 아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엄마 뽀뽀. 진짜 가족이 주는 훈훈함이 어느새 스튜디오에 가득 찼다. 오늘 마지막 촬영은 아름다운 스타 김정은 씨. 함께할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힘든 장애 아동이다. 붙이죠. 그게 좀 각도로 그렇지 그렇게. 됐어. 지난 2001년부터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녀. 너무 예쁘다. 진짜 푸드칠한 거 봐. 네. 연말이면 조세현 작가와 함께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전에 동참하고 있다. 결혼하셔야죠. 네. 네. 아이들하고 사진 찍으면 그런 생각 조금 더 드시겠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정말 유리 같아서 저는 항상 너무 긴장하고 막 난로에 손을 대일 만큼 막 손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13년 정도 이제 아이들하고 사진 작업하다 보니까 엄마가 저 애기 잘 앉죠. 사실 하나 지금 나와서 키우고 있어야 될 나이인데 혹시 뭐 입양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계시나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살고 계시는 가족들에게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힘을 북돋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사진작가 조세현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되게 그냥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툭 드러내는 그런 진심이 담겨있는 사진을 표현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스타들만 쫓아다니기 바빴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기복 아니에요. 분명히 좀 받고 있습니다. 예전 결핍인가? 일단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사진 찍는 모습 선생님 뵀는데요. 어르고 달래고 아이들 다루는 노하우 같은 걸 좀 터득하셨어요? 갓난아기지만은 혹은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예상되는 행동을 미리 알면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그 트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차게 하면은 쉬야 하고 그럼 아이들이 왜 불편해 하는지 가능하면 좀 편하게 안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100일이나 돌사진 찍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좀 입양이 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직접적인 입양보다도 국민들한테 어쨌든 입양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들 혹은 또 기존의 이제 입양 가족들도 희망을 가지는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좀 그 공감이나 어떤 인식 개선의 목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화됐다, 내가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게 느껴지세요? 그동안에 뭐 그 입양의 날도 제정이 됐고요.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개선됐고 국내 입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천사들의 편지. 네. 올해가 몇 회째죠? 벌써 이제 11년째. 지난해에는 우리 스타 부부들이 대부분 스타들이 아직 미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아이를 안거나 이렇게 좀 10년을 맞이해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아이를 한번 안아보자 해가지고
실제 부부만 참여해가지고 하면서. 작년에 포즈가 더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는 또 어떤 스타들이 동참을 해주나요? 올해는 특별히 아이돌 스타들만 아이돌 스타들이요? 12팀의 아이돌 스타가 참여하고 방향도 이제 입양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낳아준 부모가 가능하면은 아기를 이렇게 끝까지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혼모에 대한 또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이제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가 자립할 수도 있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입양 이전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셔터를 딱 누를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를 아는 스타들이나 그 유명 인사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참 이쁘죠? 빨리 좋은 가족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주문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셔터 누를 때도 그 기분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찍었던 아이들 많이 자랐겠어요. 가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는 특히 미국에 정말로 한 2주 정도 제가 스케줄을 내가지고 그 몇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외국에서의 입양 문화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하고 어떤 게 다르던가요? 입양 문화에서는 저는 뭐 끝에서 아마 몇 번째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의 입양은 기대할 수도 없고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는 가보면은 뭐 제가 딱 보면 눈물이 나죠. 이렇게 허벅지부터 이렇게 절단이 된 아이인데 근데 의족을 끼고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리조트를 같이 놀러를 갔었는데 갑자기 의족을 확 벗는 거예요. 두 팔로 막 수영을 하는데 비장애인 정상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쓰는데 그 아이들도 서성이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 두 분 부모한테 어쨌든 굉장히 좀 고마움을 제가 느꼈어요. 재능 기부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은 한 번쯤 봤음직한 분들 그 희망사진관이에요. 그분도 선생님 제자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다 그 경제적인 이유로 내몰린 분들이잖아요. 다시 사진이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 혹은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자립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사실 기대는 못했는데 지금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인 것 같아요. 단지 뭐 기술만 전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방향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도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몇 개의 클래스 분들 중에 조금 이제 뛰어난 분들이 한 2분 정도 내년 봄에 다시 그 희망사진관 2호점에 지금 취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아이들 수업도 하시죠?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 예, 보셨습니까? 저 잠깐 봤는데요. 오, 아이들이 찍은 사진 맞나 싶더라고요. 교수나 전문가나 아이들이나 계급장을 딱 떼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시선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잡아낼 수 있을까 싶은 사진도 있고 그렇던데. 어른들은 보면은 이렇게 기교, 약간 렌즈의 기교, 카메라의 조작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술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 아이들 사진 보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해요. 배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찍거든요. 제2의 조세현, 나도 선생님처럼 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조금 섣불러요. 아직 이제 한 2년 정도 조금 채 못 됐기 때문에. 근데 벌써 눈에 보이긴 해요. 제2의 조세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진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목표가 생긴 거죠.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 수업을 듣다가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선생님 눈치도 받겠지만은 네. 반 정도가 다 사진가. 반 정도가. 예. 정말 희망이.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눈치를 본다고. 근데 내년에는 네. 그 진로에 도움을 주는 반을 제가 조금 하나 작게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시선이 이렇게 화려한 데서 낮고 소외된 곳으로 이렇게 옮겨지셨잖아요. 근데 그런 계기가 된 어느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시 내지는 어떤 인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집안에 외삼촌이 이제 신부님으로 계시고요. 그 불황아 수용소라는 그런 수용소를 맡고 계셨어요. 와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사진 좀 찍어주라는 거예요. 저하고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피사체죠. 그 전날 전지현하고 고소영 찍고 있다가 정말로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촬영하러 올라왔죠. 사진을 이제 암시해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 표정이. 표정이. 예. 스타 이상으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외삼촌의 부름이 있기 전후에 선생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제 카메라에 담은 거죠. 정말 너무나 많은 인물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인물이 풍경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람한테 어떤 예전 결핍인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는 거죠. 대부분 흑백 사진이에요. 네. 흑백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흑백 사진 자체가 좀 동양적이고 수묵화처럼 단색 흑백이지만은 그 속에는 수만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사람을 찍을 때 흑백을 찍는 이유는 흑백이라는 색은 인간을 좀 보편적으로 만드는 색이라고 보여요. 선생님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온 인물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 기억나요. 전부 다. 그럼요. 얼마나 많이 찍으셨을 텐데 셀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나요.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고 또 그 사진 하나하나에도 스토리도 다 기억이 나고. 가끔 그 선생님 카메라 시선이 조금 우연히 조금 예기치 않은 그런 곳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된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요. 법정 스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엉뚱한 사진이 성공을 거둔 케이스였고 영정 사진을 찍으려고 찍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은 몰래 찍은 건 아니지만 스님이 눈치 못 챌 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 사진. 네, 그 사진도 이제 제가 뭐 비밀 중에 하나라면은 조계종에서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영정에서 있는 사진을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드렸죠. 근데 그 사진은 못 쓰겠다는 거예요. 큰 스님은 원래 이렇게 다 제대로 복장을 하시고 가사를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근데 제가 이걸 사진이 있죠. 다른 사진이 분명히.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그 사진을 그냥 제가 고집했어요. 조계종에 계신 분이 이제 이해를 하신 게 스님의 유언과도 같다,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은 스님이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이 사진은 스님이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예외로 그야말로 평복을 입으신 큰 스님의 사진을 그 다비시까지 영정으로 모시고 갔다는 건데. 눈치채지 못할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스님의 허락을 받고 네. 신문에 한번 게재할 일이 한번 있었어요. 스님이 그 사진을 못 보셨어요.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데. 스님이 그날 출국을 하시는데 네, 이 말은 하고 출국을 해야지 안 섭섭할 것 같대. 그 사진 참 좋대. 그러면서 사진 찍기 싫어하시는 분이 그 사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오, 그러니까 무소유 스님이. 무소유 스님께서 야, 그 사진은 그렇게 마음에 드셨군요. 가사를 입었고 안 입었고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실 선생님 찍은 작품 보면 옷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기억이 나죠. 얼굴이 기억이 네, 나고 그래야 표정이 되죠. 기억이 나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촬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인물의 결국 궁극은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옷의 장식이나 혹은 뭐 액세서리들 이런 게 인물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인물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장식을 많이 해요. 그럼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죠. 예, 저는 그거는 좋은 인물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때 무슨 옷 입었지 기억을 못하는 게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얼굴이나 표정이나 눈빛만 기억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인물 사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두 사진 이건 어떻게 탄생이 된 거죠? 시장 이제 선거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인물 사진을 저한테 이제 부탁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쭉 아래를 훑어봤어요, 보는데 도통 그 신발에서 제가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본인 스타일이 그러신가 봐요, 박 시장이. 그냥 집에 있는 거 제일 앞에 거 그냥 신고 오는가 봐, 신발장 제일 앞에 있는 거.
밑창이 어떤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신고 놓은 건 같아요. 그걸 또 보셨어요. 그 눈에 띄죠. 사진가는 뭐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보세요. 그럼요. 그때 위치도 보면 알지만 제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제가 앞에서 찍은 거 이렇게 실끄덕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아니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그 얼굴이 아니라 신발덕을 좀 본 것 같다고 이렇게. 그걸 계기로 조금 더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좀 들었죠. 그러면 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뭐 그런 게 좀 보이세요? 관상까지가 아니고 제가 관상 이상이죠. 아, 관상 이상. 30년을 사람 얼굴만 보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관찰하죠. 그 선택할 때도 셀렉트 할 때도 보고 그 프린트 할 때도 보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찍고 다시 또 뽑고 많이 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미래 앞날도 보고. 갑자기 쫄린다. 뭐 총선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또 그리고 뭐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미리 보이세요? 근데 결과가? 근데 그게 80%가 맞아.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80%가 맞아. 얼굴 보고 나이 맞추는 것도 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운은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성격은 100% 저는 이해를 해요. 딱 찍으면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걸 왜 못 맞춰? 눈이 뭐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음의 창.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어디를 보죠? 눈을 보죠. 그럼 알죠. 예, 그 사람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집에서는 이제 뭐 법대를 가라는 그런 거 저도 이제 문과에 예, 그 원서를 임박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고 싶은 게 사진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다가 중앙대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시고 모자를 쓰시고 수염까지 기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너무 멋있잖아. 아이들 눈에. 장래에는 아마 외국처럼 굉장히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상업사진가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고 임흥식 작가님인데 결국은 제 주례까지 써주셨어요. 제 은사님이시고 그 전에 했던 거 다 찢어버리고 담임 선생도 뭐 안 보겠다는 작심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가야겠다. 예 머리에 수건 쓰고 한 달 저한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는 4년 동안 학비를 제가 독학으로 학비를 안 대주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하시죠? 지금도 어머님은 미련이 좀 계신가 봐요. 아, 지금도? 예. 그래서 대신에 그냥 법조계 친구들 많이 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좀 유명하셨어요? 아우, 조세현이 지금은 사진이 달라. 뭐 제가 고집도 세고 또 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했어요. 남들 머리 자를 때 머리 기르고 다니고 머리 길 때 빡빡 깎고 다니고 또 뭐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똑같은 게 싫으셨군요. 그러고 또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학교가 조금 이렇게 언덕이다 보니까 저는 편한데 요즘에 흔히들 뭐 사진빨 안 받는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사진 예쁘게 찍히는 법 뭐 이런 좀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셀카를 하든 혹은 상대가 찍는 사람은 신뢰해줘야 돼요. 아, 쟤는 안 될 거야. 그럼 절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 얼굴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자기 예, 편안한 어릴 때 보면 막 거울만 본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거울을 자꾸 보고 자기 얼굴을 찾아야 돼. 가장 베스트한 샷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RTN 같은 데서도 그런 정치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럼 자기 각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앉을 때도 아, 끝까지 고집해야 돼. 45도 각도냐, 예, 나는 뭐 60도 각도냐, 사회자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 그거는 20, 30% 이상 그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의 표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90% 이상 보는 건 눈이거든요. 예. 그래서 눈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라. 투자를 하라는 건 선생님. 아니, 괜히 그 병원 얘기하지 말고, 뭐 눈 건강도 신경 써야 되죠. 눈이 피곤하지 않게. 예. 선생님은 편안하세요? 지금 이렇게 항상 찍기만 하다가? 너무너무 지금 완전히 그 뭐, 염라대왕 앞에 지금 지옥불이 불편해죠. 사진을 좀 예쁘게 찍는 법 거꾸로 좀 여쭤볼까요? 찍는 대상이죠. 피사체가 모델이 됐든 자연이 됐든 그걸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사진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진 잘 찍거든요. 기계를 좀 숙지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모르고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핸드폰만 봐도 잘 찍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만 하나 대면 밝고 어둡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조정 안 해서 왜 어둡게 누우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제일 쉬우면서 안 하는 부분이 수평을 잘 맞춰야 돼. 수평을. 예. 네. 사진은 수평만 잘 맞춰도 좋은 사진이 돼요. 입양아들, 미혼모 가정, 또 소수민족, 또 우리 장애인 선수들 이렇게 정말 선생님 카메라 시선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계속 아마 사람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인 걸 자꾸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고. 법정 스님처럼 아직 안 찍었는데 꼭 찍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찍고 싶은데도 못 찍은 분들이 사실 몇 분 있고 지금도 조금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문인인데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하고 박완서 선생님인데 서정주 선생님은 카메라를 면전에 두고 저하고 싸워가 못 찍었고 제가 그때 좀 정성을 발휘 못한 게 있었고 그 박완서 선생님도 제가 날짜를 못 지켜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별세하셨던 그 뉴스들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어머님들 예,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서도 그렇지만은 좀 그런 분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찍어드리고 싶어요. 좀 영정사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좀 좋은 사진들 예, 그렇게 해가 좀 하나씩 좀 선물도 드리고. 선생님 만약에 자화상을 찍는다면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담기기를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갑자기 뭐 가볍게 대답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제가 좀 심각해지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눈을 감고 찍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사람들 눈을 너무 많이 쳐다봤어. 눈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너무 많은 사람들 눈을 예, 쳐다봤고 아마 내 자화상은 편안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편안히 눈 감고.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예. (2003년도에) PC통신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 사회복지사가 선생님 그 자기들이 입양을 보내는 기관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3개월 되면 다 입양을 갑니다. 100일 사진은 없는데 100일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냐 이런 거에 왔는데 사실 문구나 내용을 지금 봐도 되면 말고 안 돼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 현지 한 장.